안녕하세요. 최근에 상호 운용성을 위한 블록체인의 폴카닷과 코스모스 메인넷에 대해서 리서치한 홍용구입니다. 목차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도입 배경에서 사일로화된 블록체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각 메인넷에 대한 소개와 어떻게 두 메인넷들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두 메인넷을 비교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먼저 1세대인 비트코인 메인넷이 구축된 이후에 1세대 메인넷의 단점을 해결하고자 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나오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블록체인들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각 거버넌스와 작동 방식이 달라서 메인넷끼리 소통을 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제 초기 인터넷 시대에 TCP/IP가 이제 데이터 통신 표준으로 제정되기 전에 유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네트워크 간의 연결 및 데이터 교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나온 블록체인이 폴카닷과 코스모스입니다. 먼저 폴카닷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폴카닷은 제네시스 블록 기준 2020년 5월 26일에 출시하였으며 게빈 우드와 로버트 하버마이어가 공동 창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준 유통 공급량은 약 14억 개고 시가총액은 약 11.8조 원. 합의 메커니즘은 지명 지분 증명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언어는 러스트, C++, 고랭 등을 사용합니다. 레이어 구분으로는 네트워크 기반 시설인 레이어 제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메인의 구성은 크게 릴레이 체인, 파라 체인, 브릿지, 콜레이터, 밸리데이터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먼저 릴레이 체인부터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릴레이 체인은 네트워크 중앙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보안, 검증인 선출, 합의, 크로스 체인 상호 운영성 등을 담당하며 포크 없이도 업데이트를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먼저 보안을 위해서 릴레이 체인은 파라체인에서 발생한 모든 활동을 검토하고 승인을 합니다. 또한 MPOS 메커니즘으로 선출된 검증인들을 VRF를 통해서 매번 검증인을 랜덤으로 특정 작업에 할당시켜서 검증인들이 자신이 맡은 업무를 미리 알아서 생기는 보안 이슈나 특정 검증인에게 일이 몰려서 생길 수 있는 중앙화나 싱글 포인트 페일러 등의 문제를 해소합니다. 그리고 릴레이 체인은 블록 생성의 최종 승인을 담당하고 네트워크 내 모든 메시지와 데이터 경로를 정해주고 조종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릴레이 체인은 폴카닷의 네트워크 메시지 공유, 보안, 합의, 그리고 크로스 체인 상호작용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라체인은 폴카닷 네트워크와 병렬로 연결된 블록체인들입니다. 각각 독립적인 특성과 거버넌스 모델을 가질 수 있으며, 근데 이제 거버넌스 모델은 릴레이 체인이랑 가야 됩니다. 작업을 병렬 처리하기 때문에 작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파라체인을 운용하려면 경매를 통해서 사용권을 일정 기간 임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계속적인 이제, 어,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브릿지는 이제 폴카닷 외부의 독립적인 블록체인과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종 네트워크 간의 어댑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콜레이터는 파라체인에서 모여진 데이터를 밸리데이터에게 전송을 하며 파라체인의 풀 노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밸리데이터 대신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밸리데이터는 콜레이터들이 이제 생성한 블록들을 검증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블록 생성에 대한 합의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고, 밸리데이터가 이제 악의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검증에 참여하고 악의적인 행동을 할 때 예치 금액이 차감이 됩니다. 또한 이제 VRF를 통해서 특정 일들을 하게 하는 이제 밸리데이터가 수시로 바뀌게 돼서 보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노미네이터와 피셔맨이 있는데 노미네이터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사용자로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이제 닷을 스테이킹해서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검증인이 올바르게 검증을 하지 않으면 노미네이터도 그 돈을 잃을 수가
돈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밸리데이터를 평가하고 잘 골라서 스테이킹을 해야 됩니다. 피셔맨은 악의적인 행동을 감시하고 보고해서 수익을 얻는 바운트 헌터로 볼 수 있는데 아직은 미구현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카닷이 블록체인 간 상호 교류를 위해서 제시하는 해결 방안 첫 번째입니다. XCM이라는 크로스 컨센서스 메시징 포맷을 제정해서 그 포맷에 맞춰서 메시지를 주고받게 하여서 메시지를 보낼 때 여러 포맷을 사용해서 이제 블록체인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슈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해결 방안은 XCMP를 통한 소통입니다. 독스에 보면 크로스 체인 메시징 프로토콜을 통해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끼리 직접 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쓰여 있는데 아직은 실제로 구현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실제로는 HRMP라고 해서 호리젠탈 릴레이 라우티드 메시징 패싱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방식은 A 블록체인이 릴레이 체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그 릴레이 체인이 다시 B 체인으로 보내는 형식으로 소통을 합니다. 세 번째 해결 방안은 브릿지를 통해서 이종 블록체인과 소통을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에셋 텔레포팅 기술은 버넷민트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A측에서 블록체인을 A측에서 B 블록체인으로 자산을 옮긴다고 가정을 하면 A측의 자산을 소각시키고 B측에서 새로운 자산을 민팅하는 형태인데 아직은 구현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현재는 리모트 트랜스퍼 방식으로 락앤 민트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해킹하려면 릴레이 체인 자체를 해킹해야 돼서 일반 브릿지에 비해서 보안이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 해결 방안으로서는 개발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개발자 인입을 유도해서 지속적으로 생태계를 더 키워가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브스트레이트는 개발자가 이제 뎁 같은 거를 만들 때 필요한 툴kit들을 제공해주는 SDK 같은 존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폴카닷은 파라스레드, XCMP, 피셔맨의 기능을 계속적으로 구현하면서 보안이랑 효율성을 더 높이고 네트워크 최적화를 하면서 블록체인 간 메시징 프로토콜의 기준이 되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라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그 파라체인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경매를 위해서 슬롯을 얻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온보딩 하는데 허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매를 하는 게 아니라 렌트를 하는 방식으로 좀 자산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그리고 필요한 자산을 최소화함으로써 신생 프로젝트가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것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독립된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인터체인 플랫폼입니다. 제네시스 블록 기준 2019년 3월 14일에 출시했으며 재건과 에단 비쿠먼이 창립하였습니다. 어제 기준 약 3.9억 개가 유통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3.3조입니다. 합의 메커니즘은 BPOS를 쓰고 있으며 언어는 고랭, 러스트 등 다양한 언어로 개발 가능합니다. 레이어는 폴카닷과 동일한 레이어 제로로 구분됩니다. 네트워크 구성은 허브, 존, 페그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며 먼저 허브는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다른 존들 간의 연결성과 상호 운용성을 제공합니다. 허브를 통해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존들끼리 불필요한 연결 다리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는 다른 블록체인들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 블록체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존은 코스모스 허브에 연결된 독자적인 블록체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텐더민트 코어와 코스모스 SDK를 이용해서 독자적인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어서 자체 합의 메커니즘과 거버넌스 그리고 토큰을 가질 수 있습니다. 페그존은 코스모스랑 파이널리티가 다른 체인과 연결해주는 어댑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 블록체인마다 파이널리티, 즉 이제 블록 최종 결정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리고 각 체인에 맞춰서, 왜냐면 다 다르기 때문에 생성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각 체인에 맞춰서 맞춤화가 필요합니다. 코스모스가 사일로화된 블록체인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방법 첫 번째로는 IBC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IBC 프로토콜은 인터넷 TCP/IP 정보통신 표준을 제정한 것처럼 블록체인과 메시지를 전달할 때 통신 표준을 준을 제정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체인에서 B체인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 메시지 조각인 패킷을 릴레이어들을 통해서 확인 절차를 가지고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릴레이어는 제3자가 운영하게 해서 중앙화나 보안 이슈를 해소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유연성과 확장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 두 번째로는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여러 블록체인들이 자체 메인넷 구축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코스모스 생태계가 블록체인 표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텐더민트 코어 엔진을 차용하면 새롭게 이제 네트워크와 컨센서스를 구축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돼서 않아도 되고, 또 이제 코스모스 SDK를 사용하면 필요한 기능만 골라서 빠르게 메인넷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웹 어셈블리를 지원해서 여러 코딩 언어로 코딩을 할 수 있게 돼서 개발자들이 이제 자신이 편한 코딩 언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 진입 장벽을 낮추고 개발자 친화적인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 이제 개발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코스모스는 자신의 생태계 안에서 빠르게 메인넷들을 구축해서 블록체인의 사일로화를 예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메인넷들끼리는 IBC로 소통하면 되니까, 한편으로는 TCP/IP 같이 인터넷 통신 표준을 제정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모스는 각각의 블록체인에 있는 원장 자체가 다른 블록체인으로 갈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IBC를 통해서 원장 자체를 보내는 형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크로스 체인 기능을 제공하는 블록체인들은 릴레이어 같은 그런 오라클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각각의 블록체인에 원장을 적어 놓는데 그걸 서로 다른 블록체인한테 전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라클 같은 존재가 A 블록체인과 B 블록체인을 각각 열어보면서 원장을 확인하고 이게 맞으면은 이제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 코스모스가 이 점을 원장을 그냥 보내는 것을 만든다면 굉장히 의사소통하는 데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두 메인넷의 공통점은 첫째 이제 상호 운용성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블록체인이다. 둘째로는 개발자 친화적인 생태계를 제공해서 웹3 진입 장벽 및 개발 진입 장벽을 낮추려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생태계 유지와 거버넌스에 있습니다. 먼저 폴카닷은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덫을 이제 사들이게 하는 토코노믹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닷의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동력이 있어서 좋지만, 이제 파라체인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이제 슬롯 경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폴카닷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반면에 이제 코스모스는 자체 구축한 메인넷의 코인으로도 자체 메인넷을 구축할 수 있고, 그리고 자체 메인넷의 코인으로도 가스비를 지불할 수 있으니까 진입 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거버넌스 관점에서는 폴카닷은 릴레이 체인의 거버넌스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펼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면에 이제 코스모스는 각 종마다 독자적인 거버넌스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꾸리기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자체 거버넌스를 가진 메인넷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 이제 코스모스가 망하더라도 이제 생태계를 돌아갈 수 있어서 외부 환경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